자, 병치하는 것, 우리 보기 보고 있었습니다. 병치하는 것은 나란히 놓는다는 뜻이죠. 소박한 소재들을 병치해서 자연의 지속성과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대한 바람을 드러냈다. 자, 병치라든가 조화라든가 이런 식의 단어들을 끄집어낼 수 있어. 참고로 뒤에 나오는 녀석들은 말 그대로 선택지에서 사용하기 위한 재료로 보기에서 선정된 거라는 거 눈치에서 금방 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자, 그러면 일단 작품 분석부터 먼저 하러 가봐야죠, 뭐. 그치? 가봅시다. 작품 분석 가볼게요. 자, 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긴 고향의 소녀와 라고 하면서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고향의 소녀가 있어요. 네, 고향의 이미지예요. 소녀예요. 근데 그 소녀는 내가 기억하는 게 뭐다? 머리가 마늘쪽 같았대요. 그러니까 그 정갈하게 쪽져서 가르마가 확 드러나게 이렇게 머리를 만들어 놓은 스타일이었겠지. 자, 그리고요, 하나 더. 이었어. 한여름을 알몸으로 사는 고향의 소년과 소년이 한 명 있는데 여름 내내 알몸이었어요. 자, 현대사회에서 알몸은 범죄입니다. 맞죠? 근데 우리 전통사회에서의 알몸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이 얘기했었나? 선생님이 예전에 중딩 때는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이제 일하기 바쁘시니까 한 3개월 정도 되는 방학 기간 동안 선생님은 학원을 가지 않았습니다. 대전에 외할머니 댁에 내려갔어요. 그럼 외할머니 댁에 가면 지금 대전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아스팔트 깔리고 막 장난 아닌 도시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조그만 산 밑에 있는 마을의 집 중에 하나였거든. 그럼 3개월 동안 방치 플레이를 당해요. 방치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방치를 하시느냐? 꼬꼬마들이니까 밖에 나가서 신나게 놀 것들이 너무 많잖아. 그치? 나무도 타야 되고 수영도 해야 되고 다슬기도 잡아야 되고 잠자리도 잡아야 되는데 닭쫓기 놀이도 해야 되고 너무 바빠. 그러니까 한번 신나게 놀고 들어오면 온몸이 그냥 흙덩어리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매 맞으면서 씻었어. 할머니가 옆에서 호수 같은 걸로 물을 쫙 뿌리면 우리가 막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한두 번 하셨는데 할머님이 안 되겠나 봐.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팬티만 한 장 입으셨어요. 진짜로. 팬티 한 장 딱 입혀놓고 가? 그러면 야! 하면서 뛰어나가요. 참고로 그때 선생님의 선생님보다 한 살 어린 참고로 성별은 여성입니다. 여성이지만 그 여자애도 팬티만 입고요. 오케이? 정말로 팬티 하나, 그러니까 인간적인 대우는 최소한 팬티는 있었어. 알고만 아니었는데. 그래서 나가서 신나게 놀고 들어오면 이제 그 팬티 빨고 목욕 한번 쫙 하고 들어와가지고 맛있는 밥 먹고 쓰러져 누워서 자고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딱 고향 이미지 하면 이런 이미지가 나옵니다. 자, 지금 뭐 하나 나왔어요? 전통과 자연이라는 소재, 그리고 토속적 정취, 그리고 이 두 가지 마늘이라든가 알몸이라는 건 시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런 시각적 심상을 통해서 모더니즘화 시키고 있는 특수한 형태, 박용래만의 어떤 특성이 드러난 작품이다. 그래서 거기에 그것이 있고 하나 더, 같이 낯이 서러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어. 고향의 이미지는 고향이 있고 고향에는 소녀가 생각난다고 이러고 소년이 생각나고 이렇고 들길이 있어요. 그렇죠? 계속 그 길에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제비가 날듯, 오케이? 그 길이 있는데, 자, 뭐뭐뭐 듯이 어떻게 되고 있어?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 뭐뭐 하는 듯. 그리고 또 직유법의 열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는 듯 그렇게라고 말을 했는데, 자, 그럼 여기서 결론적으로 이 그렇게라고 하는 단어는 뭐가 어떤 거를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아지랑이와 태양과 제비와 물의 흐름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공통점이 뭐인 걸 뽑아내야 된다? 생명력이야. 오케이? 대상이 되는 존재? 태양, 아지랑이, 물길 등이 나왔는데, 지금 이런 단어들을 보면 태양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 그치? 그리고 아지랑이라고 하는 건 태양의 빛을 받아 땅의 지열이 올라오면서 뭔가 지열이 올라오는 거지. 열 에너지지. 오케이? 물도 물 에너지지. 그치? 그러니까 이 녀석들은 전부 다 에너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에너지라는 대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특정한 단어들을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생명력의 이미지를 또 역시 시각적으로 형성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왜냐면 참고로 이 시는 그러니까 쉽게 보면 안 되는 작품이 맞아. 그런데 보기에서 얘들아 이렇게 보면 돼 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작품이 쉬워지는 것이지. 그치? 계속 그렇게 그리고 마지막 천, 연, 희. 자 부사지. 근데 이 세 글자가 하나의 연을 하나를 이를 쓰면 안 돼. 하나의 연으로 독립되어 있죠. 이 독립은 그러면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주기 의미할까? 일단 천연이 무슨 뜻이야? 천연사이다. 그치? 완벽하게 자연스러운 상태를 말하는 거지. 그 자연스러운 상태의 그 대상이 그렇게 하는 상태를 뭐 하고 싶은 거야? 강조하고 싶으니까 따로 뜯어낸 거지. 오케이? 자, 앞에서의 시어의 연결과 호흡은 긴 편이에요. A와 B와 C가 있는데 A한 B와 C한 D와 E한 F가 있다. 이렇게 길게 뺐어, 시를. 근데 3년에서 갑자기 세 글자로 이걸 압축시켜놨지? 천연이. 그러면 그 압축은 뭘 만들어? 강조와 몰입을 만든다. 그쵸? 해주세요. 천연이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라고?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래. 그럼 참고로 울타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이지. 우리가 집을 만들 때 담을 왜 세우는 거야? 여기까지가 우리 집이라는 뜻이잖아. 근데 그러면 울타리 밖이라는 단어를 봐야죠. 울타리 밖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영역 그 밖의 것이야. 그럼 다른 말로 대체하면 뭐가 되니? 자연이지. 오케이? 자연의 화초를 심는 모습이야. 그리고 또 오래오래 잔광이 부신, 잔광은 남아있는 불빛이라는 뜻이지. 그 불빛이 눈부신 마을이 있고 밤이면 더 많이 별이 뜨는 마을이 있어. 밤이 되면 오히려 별이 뜨는데 그 별이 더 많아지는 거야. 오히려 밤이 됐을 때 오히려 풍성해지는 어떤 풍성한 자연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는 구절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겠구나. 됐죠? 이 마을은 어떤 마을이다? 향토적 이미지가 넘치는 생명력이 넘치는 자연적인 오케이? 뭔가 풍성함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다 라고 말하는 게 이 작품의 핵심 내용이구나 판단하실 수 있겠고 결국 울타리 밖이라고 하는 건 이 작품에서 박용래 시인이 보고 있는 어떤 자연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 글 제대로 본 것 같죠? 자, 이렇게 해서 작품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문제들은 해결됐으니까 갑시다. 패스하고 자, 그러면 자 원래 순서대로라면 뒤쪽에 잠깐만 우리가 원래 B 챕터를 보긴 봐야 되는데 잠시만 확인 좀 해볼게. B 챕터가 하나 둘 셋 하고 가자. 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갑시다. B 챕터 갑니다. B 33번이 있는 74페이지 요거까지 하고 독서로 넘어갈게요. 74페이지 열어주시고요. 왜냐면 지금 이 작품들이 민요가 섞여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금방 조금 쉽게 속도감 있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자, 고전시각 파트 시작해 봅시다. 여기까지 하고 갑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문제 한번 체크해 볼까요? 무슨 문제가 나왔나 봅시다. 요거 이제 안 쓸게요. 그냥 바로 가자. 시간을 좀 아껴서 뒤쪽에 독서 좀 풀려고. 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이야. 지금 보시면 안타까움, 자책하는 마음, 처지를 알리려는 마음, 회상하는 기다리는 마음, 고독감. 자, 좀 약간 독특해진 건 첫 번째 문제가 표현상 특징은 아니고 인물의 어떤 정서를 파악하는 문제로구나. 그럼 작품을 읽으면서 이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주제의식 그리고 주제에 연결되는 핵심 정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구나라고 예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34번 A부터 E까지를 의미를 파악하는 건데 딱 보니까 이거 다 단독 문제지? 그럼 달을 읽을 때 풀러오면 되겠구나. 참고로 이런 문제일수록 왔다 갔다 하면서 빠르게 해결해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었어. 35번 가부터 달을 이해하라. 참고로 이런 문제는 1번은 가, 2번은 나, 3번에 가나 다의 복합이지. 그러면 한 작품을 읽을 때마다 와서 지워버리고 하는 방법들을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우리가 이 작품들이 전부 다 시조지, 그치? 시조의 길이는 우리가 가사를 보건 고려가요를 보건 또 다른 어떤 작품들을 보고 간에 상대적으로 길이는 짧은 편이야, 그죠?
짧은 길이 작품이니까 조금 더 수월할 거라고 예상하고 작품 분석 들어가 볼게요. 가부터 갈게요. 자, 사설시조는 원래 제목이 없죠. 어이 못 오던다 라고 하는 작품이 나왔습니다. 어이 못 오던다. 그래서 사설시조나 양반들의 시조나 어쨌든 시조라고 하는 녀석들은 제목을 삼을 수 있는 것들이 없으므로 자연스럽게 첫 번째 구를 제목으로 삼게 된다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일단 사설시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얘기만 살짝 하고 넘어갈게. 사설시조의 주된 향유층은 누구다? 평민과 가객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설시조라고 하는 양식을 통해 뭘 표현하고 싶어 했다? 일상적 소재를 통해 진솔한,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 진솔한 생활 감정을 노래했고, 그때 나타나는 주된 형식은 풍자와 해악이다.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들이라 파란색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그쵸? 사설시조 나오면 무조건 걸고 넘어져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상적 소재가 등장할 것이야. 더 이상 주제가 꼭 님에 대한 그리움이나 자연 친화나 임금에 대한 충동을 말하지는 않아. 지 멋대로 하고 싶은 얘기 막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근데 그 방식은 풍자와 해악. 그리고 참고로 이런 단어도 기억해도 같이 격가지로 기억해 놓으면 좋아요. 과장된 열거가 주로 해악의 방법으로 쓰이거든.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거 요즘 말도 아니겠지만 이제는 너희들한테는 에바 참치를 하는 거지. 쓸데없이 에바를 해가지고 자꾸 우리를 웃기려고 노력하는 게 이 사설시조의 특성인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 볼게요. 어이 못 오던다 라고 했는데, 잠깐 이거 물론 우리 고전시가 보는 거지만 중세국어 잠깐만 얘기해볼까? 자, 중세국어에서 주어가 몇 인칭이면 2인칭이면 의문형 어미는 어떻게 등장한다? 니은다 라고 등장한다는 거는 상식 중의 상식. 오케이? 고3 기출문장 풀면 많이 풀어봤을 거야, 그치? 그럼 이 문장은 어떻게 되는 거야? 왜 못 오니? 가 되는 거죠. 그럼 참고로 이 문장에 숨어있는 주어는 뭐라는 거야? 너 라는 거지. 야, 너 왜 못 와? 라는 말입니다. 그죠? 자, 해석해 볼게요. 어이 못 오던다. 무슨 일로 못 오던다. 너 왜 못 와? 무슨 일 때문에 못 와?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초장의 내용입니다. 별거 없지요? 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냐고 물어보고 있지. 오케이? 그러면 보통 이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는 뭐면 충분하는 거야? 야, 뭐가 바쁘다고 그렇게 못 와? 제발 좀 와줘. 하면 시가 끝나는 거야. 근데 이 작품은 누가 사설시조 아니랄까봐 무슨 방법을 써? 과장과 역어를 통해서 해악과 풍자를 만들어낼 거야. 오지 못하는 뭐를 설정해? 이유를 엄청난 D, 아이고 나는 왜 영어를 썼을까? D, 잠깐만 기다려봐. D-A-R 맞냐? 디테일을 집어넣어서 이유를 만들어낸다 그랬죠? 아, 위험했다 야. 자, 너 오는 길에 무쇠로 성을 쌓고, 무쇠로 된 성을 쌓고, 또 성 안에는 담을 쌓고, 담 안에는 집을 짓고, 집 안에란 뒤주를 놓고. 참고로 뒤주라고 하는 건 뭐죠? 쌀 따위를 담는 것. 사도세자가 돌아가신 공간이기도 하죠. 네, 슬픈 얘기지만. 자, 아무튼 뒤주를 놓고, 뒤주 안에는 궤짝을 놓고, 그리고 그 궤짝 안에 너를 결박하여 묶어서 쌍배목 외걸쇠와 용거북 좌물쇠로 숙이는 깊이란 뜻이야. 깊이 잠가놨더냐? 너 왜 그렇게 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이 안에 너 결박당해 있는 거냐라고 말하고 있어. 자, 이렇게까지 디테일할 필요가 있어? 없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못 오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씨 너 신발 신나라고 못 오는 거야. 신발끈 두 번째 게임 부러진 거야. 문제가 되는 거야. 입구에서 누가 바로 막는 거야. 계단에서 넘어진 거야. 강아지가 붙잡은 거야. 이렇게 자꾸 늘어놓는 거야. 근데 그 늘어놓음에 있어서 여기 부분은 내신은 아니지만 중요한 게 맞으니까 표현상 특징 잡자. 표현상 특징 잡고 가자. 지금 여기서 표현상 특징이 뭐뭐가 보이니? 말해봐. 근데 두 개는 답이 이미 나왔지 않았냐? 이미 나왔지? 이거 야 이런 이유로 누가 가는데 너 못 가면서 성 쌓고 담 쌓고 집 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지금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과장법이 벌어졌어. 두 번째, 오지 못하는 이유를 쭉쭉쭉 늘어났지? 무슨 법이에요? 열거법이 등장하고 있네요. 됐죠? 자, 두 개만 더 뽑아. 두 개 정도만 더 뽑아보자. 혹시 알겠는 거 없음?
해학법 같은 건 없고요. 과장, 열거. 감사합니다. 땡큐. 연쇄법. 열거와 연쇄는 다른 겁니다. 연쇄라고 하는 건 꼬리에 꼬리를 무는 표현이죠. 앞에 있는 말의 서술어부가 뒷말의 주어부로 연결되고 있어야 돼. 무쇠로 성을 쌓고. 문장이 끝났지? 그리고 그 성이라고 하는 녀석이 단문장에 뭐가 됐어? 주어가 됐지? 연쇄법 맞아. 또 하나 더. 범위가 어떻게 되고 있니? 성.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요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반복된다고 말하기 좀 어렵고. 자, 봐봐. 성을 쌓고 담을 쌓고 집을 짓고 다 그 안에 너를 넣었어. 범위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No. 그건 늘어나는 거고. 범위가 줄어드는 거. 강이야. 하강할 때 강입니다. 점강법.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벌써 여기서 하나만 해도 벌써 4가지가 나왔잖아, 그치? 자, 답해줘서 고마워요. 외로웠는데 니들밖에 없다. 자, 아무튼 과장, 열거, 연쇄, 점강법 표준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아무튼 이런 쓸데없는 디테일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웃기게 만들었고요. 안 웃기지만.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한 달이 30날이려니 날 보러 올리 하루 없으랴 하면서 썼지? 종장. 야, 한 달은 이퀄 30일이야. 근데 그 중에서 하루도 못 오는 거니? 라고 말했지? 자, 한 달이라고 하는 단어를 30이라는 단어로 굳이 반복한 이유는 뭐죠? 깊이감을 보여주기 위해서지? 그러니까 내가 하루 종일 널 기다렸어와 24시간 동안 기다렸어 중에 뭐가 더 빡세 보이니? 24시간이 더 빡세 보이잖아. 그치? 더 작은 단위로 분해해서 합쳐가는 상태. 마찬가지라는 거야. 30일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좀 더 그 기다림의 안타까움을 강조한 거야 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자, 두 번째 작품으로 바로 갈게요. 그냥 작품 분석 바로 해버리고 문제 봅시다. 자, 나 작품은 청천에 떠서 울고 떠서라고 하는 작품이라고 앞에서 쓰자. 청천에 떠서. 더 써야 되지만 귀찮으니까 안 쓸래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썼는지 한번 해석해 볼까요? 초장부터 봅시다. 청천 무슨 뜻이야? 맑은 하늘이라는 뜻이잖아, 그치? 맑은 하늘에 떠서 가는 저 기러기야. 울고 가는 저 외기러기. 날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라고 하시죠. 자, 뭐 나왔습니까? 화자인 나가 나왔습니다. 화자인 나가 저기 날고 있는 누구를 불러 세웠어요? 외기러기를 불러서 뭐래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이라고 말했어. 자, 무슨 법 나왔죠? 기러기 보고 말 걸고 있잖아. 의법이지. 자, 그럼 뭐라고 말하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는 기대할 수 있지? 중장에서 과장된 열거가 등장할 거야. 한양성 내 잠깐 들러 부디 내 말 잊지 말고. 오케이, 어디가? 너 갈 길에 한양 잠깐만 들려봐. 서울이지? 서울 가서 내 말을 잊지 말고 외쳐 불러 이르기를. 외쳐서 불러 이르기를. 월화문 기어갈제 정막공규에 던져진 듯 이라고 됐지? 자, 한양에서 외쳐주세요. 외쳐 이 뭐라고? 정막공규라는 단어가 심이죠? 자, 선생님이랑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바로 눈치를 채야만 합니다. 반드시요. 왜요? 규가 떴잖아. 선생님 규가 뭐라고 했어? 규 뜨면 뭐라고 생각하라? 여인. 그렇지? 규수, 규방. 오케이? 여인이라고 했어. 여인이 적막한 거잖아. 외로운 거 아님? 결국 여인의 외로움을 표출하고 있는 거군. 그래서 정막공규에 던져진 듯. 그리고 혹시 이게 안 됐다도 또 다음 희망이 있었어. 그 다음 희망은 뭐였죠? 홀로 앉아. 홀로. 외로움 맞잖아, 그치? 홀로 앉아서 님 그려. 됐네. 님을 그려. 그치? 님 그리워하면서 차마 못 살래라 하고 부디 한 말을 전해주라. 하면서 그리워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차마 못 살겠구나. 당신 때문에 못 살겠네. 죽겠네. 제발 좀 빨리 와줘. 그만하고 싶은 거네, 그치? 라고 나의 말을 전하여 주렴이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참고 전하여 주렴. 근데 그러면 이 상황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현재 화자가, 이 작품의 화자가야, 나의 화자가 님과의 무슨 상태를 겪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어? 소통이 단절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지?
내가 전달을 해줄 수 없으니까 다른 대리인을 통해서라도 전달하고 싶은 거겠네? 차였네? 아니야, 꼭 차인 것만은 아니겠지. 내가 찼을 수도 있어. 내 삐졌을 수도 있어. 자, 아무튼 우리도 님 보러 바삐 가없는 길이 오매. 근데 참고로 이 종장은요, 해석 잘하세요. 그래서 우리란 단어가 나왔지? 이 우리가 누구겠니? 외기력이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이 종장은 뭐라는 얘기야? 대답입니다. 기러기가 대답한 거예요. 우리도 님 보러 바삐 가없는 길이 오매. 우리도 뭐예요? 님 보러 가는 길이고 바빠요. 그래서 들어준다 못 들어준다? 전할동 말동 하여라. 전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 오케이? 내가 가는 길에 마침 한양이 밑에 딱 보이면 야 전해달래요 하고 확 가버리겠다는 거야. 근데 안 보이면 어쩔 수 없고. 그러면서 나도 바빠 죽겠는데 네 얘기를 언제 들어주겠어? 라고 말하는 어떤 상황을 재미나게 표현하고 있는 작품. 결국 임에 대한 그리움의 이야기를 기러기랑 말하는 미친 상황으로 그려내고 있는 작품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가작품, 나작품 전부 다 확인을 해봤어요. 네. 자, 다작품으로 바로 갑니다. 다작품은 근데 쓸 게 없거든요. 왜냐면 미녀잖아. 미녀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 미녀는 기본적으로 선후창의 개념이 있죠, 그렇죠? 뭐예요? 선창이 있고 후창이 있어요. 그래서 선창은 보통 산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래퍼 산이도 이 산이에서 따온 말이라고 합니다. 산이가 제법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란 뜻이야. 그래서 산이가 앞에서 뭔가 라임을 만들어내고 리듬을 만들어내고 가사를 즉흥적으로 개발해서 뭔가 얘기를 해. 그러면 후창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대중들이 그 내용을 후렴처럼 부르는 거야. 그래서 알고 있는 뭐 정선아리랑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경기아리랑 또 뭐가 있을까? 쾌지나 칭칭나네 여러 가지 노래들을 이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참고로 지금 우리가 보는 녀석 어디 갔어? 정선아리랑이라고 되어 있죠? 선생님이 이거 혹시 알려드린 적이 있나 모르겠네? 우리 했었나? 한 사람 있지 이거? 정선아리랑은 강원도 정선지방을 말하는 겁니다. 정선지방에서 전승되는 아리랑인데 그래서 이 아리랑은 앞쪽의 내용들을 보면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화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랜덤하게 만들어낸 노래의 가사 중 일부 구절이라고만 생각하면 왜 말있고요. 일부 구절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망급하면 안 되는데 지금 저 시간이 막 가고 있어요. 네, 자, 정선 사람들은 이 노래를 거의 뭐랄까, 우리 최근에 그 새우깡까지 찍게 된 그 정지윤이 하는 얘기 있었지. 1일에 3깡 이 정도 얘기를 했었잖아. 옛날 사람들은 1일 5정선 이 정도를 했었다고 합니다. 노래를 진짜 아무 때나 막 불렀대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노래의 박자는 문제하고 그 상황을 알아서 집어넣어서 노래 가사에 포함시켜서 랜덤하게 만들어내는 것이겠죠. 우리가 할 일은 그럼 전체적인 서사 구조나 핵심 스토리 구조 같은 거 필요 있을까 없을까? 절대 없어. 없어 그런 거. 그냥 그때그때 나타나는 얘기가 뭘 말하고 싶은지만 빡빡 파악하시면 돼요. 오케이. 아리랑 어러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줄게. 넘겨달래요. 끝. 장난하구나. 자, 정말 할 말이 없어서 그래요. 아우라지 뱃사공아 나 좀 건너줄게. 여기서부터 핵심이네, 그치? 쌀이꼴 올동백이 다 떨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뱃사공왕이 부탁을 하죠. 옛날에는 이 강이 이렇게 있으면 A 지점과 B 지점을 이어줄 때 물론 강이 좀 제법 넓어서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지금 선생님 잘못 그린 거 아니에요? 널빤지예요. 그래서 요 A 지점과 B 지점 사이에 이렇게 줄을 하나 내놨어. 그래서 그 줄을 잡고 이렇게 건너면 강 건너가고 오는 그런 패턴으로 만들어져 있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배가 아닙니다. 오케이? 그냥 줄을 잡고 이동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런 상태로 나를 빨리 다음 장소로 넘겨달래. 쌀이꼴에 올 동백이 다 떨어진대잖아. 야, 동백꽃 떨어지기 전에 반대편 넘어가고 싶어. 그 얘기입니다. 됐나요? 한번 또 보셨네. 자, 이래도 되나 싶죠? 이래도 됩니다. 참고로 하나 알려줄게. 올해 수능 특강에도 또 정선아리랑 또 나왔어요. 매번 나옵니다. 그런데 수능에는 근데 우리는 학력평가에는 나오고 있는 거 보고 있죠. 지금 용복평이나 이런 데는 나옵니다. 어렵지 않아요. 민둥산 고비고사리. 자, 봐봐. 근데 여기서부터는 핵심적인 문제가 등장해 있으니까 이건 바로 풀면서 가버릴까, 얘들아? 오른쪽이랑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 풉시다. 민둥산 고비 고사리는 다 늙었지만 이 집의 정든님 그대는 늦지 마셔요. 어렵지 않지? 고사리는 늙어 가지만
나의 님이여 당신은 늙지 마세요. 당신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구절이네. 자, 이미 자연의 섭리에 영향을 받지 않기를 비언하는 말로 임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잖아. 뭐 어렵냐 이게? 그래요. 우리의 수준을 무시하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은 화를 내야 마땅합니다. 두 번째, 서산에 지는 해는 가고 치고 싶어 드시나? 정들이고 가시는 님은 가고 싶어서 가나? 그럼 봐봐. 서산에 지는 해는 자연현상이지. 자기가 가기 싫어도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자연순환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정들이고 가시는 님도 역시 그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이별의 어떤 슬픔 상황 속에 놓여있지만 이미 가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어떤 순환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겨내려는 마음을 보여주는 거 맞지? 2번 볼까요? 34번에 2번. 이미 떠나가는 것을 자연현상에 빗대어 임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잖아. 3번. 성님, 사촌, 성님 시집살이 어떻던가? 갑자기 시집살이 얘기를 하고 있죠? 오케이? 사람이 바뀌었을 거야 아마도 여기서. 3단 같은 윤회머리 비살이 춘다 되었네. 자, 사촌 형님한테, 형님이라고 하는 건 남자를 부를 때 하는 그 형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시집온 여인들의 계급도에서 제일 첫 번째에 있는 맏며느리, 그리고 맏며느리 밑에 있는 두 번째 며느리를 첫 번째 며느리나 이런 사람들이 부를 때 형님이 이렇게 부르잖아, 그치? 자, 참고로 이 사촌 형님이 시집을 갔다가 지금 집에 왔나봐. 그래서 물어본 거지. 형님, 시집 가면 재미나요? 정말 시집 가면 좋아요? 막 물어봤어. 그랬더니 뭐래? 3단 같은 머리결, 3단이 뭐니? 아름다운 비단결이란 뜻이지. 갈 때는 예쁜 비단결 머리였는데 지금 무슨 상태가 됐대요? 비살춤이요. 자, 문제 풀 때 필요하니까 별표 찍어준 거 보이지? 오케이? 이런 거야. 비살춤은 뭐예요? 빗자루입니다, 빗자루. 빗자루처럼 엉망진창됐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3번, 묻고 답하는 형식을 빌려 여성이 고단한 삶을 강조하고 있다. 시집살이 당하고 있대잖아요. 그죠? 4번입니다. 오늘 갔다 내일 오는 건 해, 달이지만 한 번 가신 우리 님은 언제 오나? 이번엔 또 대조가 나왔죠. 해와 달은 다시 돌아올 거예요. 하지만 임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말하고 있죠. 봐봐. 이미 떠나간 것은 자연적 순환의 질서에 따른 것이므로 뭐가 이상하지 않니? 돌아오지 않는 것도 그 질서에 따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자, 질서를 따르다라고 하면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죠? 순환이 질서라면서. 근데 이거는 돌아오지 않는 게 질서라고 말했으니 솔직히 문제조차 필요 없었던 거야. 이거는 4번이 말이 안 되잖아. 맞지 않니? 자연적 소재는 돌아오지만 임은 돌아오지 않았어. 그러면 순환의 법칙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4번은 순환적 질서에 따른 것이니까 돌아오지 않는 것도 그 질서를 따른 것이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됐죠? 정답은 4번. 자, 5번, 2번 이 구절 봅시다. 당신이 나만큼만, 나만큼이라는 뜻입니다. 나만큼만 나를 생각해 주신다면 가시밭길 천리라도 신발 벗고라도 올 거예요. 과장된 표현을 통해서 님에 대한 절실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네. 기대만큼 자신을 충분히 사랑해주지 않는 님에 대한 서운함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지? 선생님 34번이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 정말 미안한데 국어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저기 기본적인 회화법이라든가 이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수로 틀릴 수는 있지. 선생님 지금 그걸 비난하자는 차원은 아니야. 실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차분하게 보시고 지금 이 구절들이 각각 의미하는 것이 굉장히 표준적이고 굉장히 당연한 얘기들이라는 것. 그리고 34번에서의 교훈은 이 4번 선택지가 답이었는데 선택지 안에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문장의 논리의 오류를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 그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작품 다 읽었고 33번 확인해볼까요? 답 확인하러 가자. 33번 먼저 가는 이미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자를 찾아오기에는 하루라는 시간이 짧음에 대한 안타까움 말도 안 되는 거 보이죠? 하루는 찾아오기엔 너무 짧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였죠? 30일 중에 하루조차 나한테 내 시간이 없느냐고 라고 말하면서 임에 대한 원망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었죠. 두 번째, 가에서는 화자가 처한 상황의 책임을 화자 자신에게 돌리며 자책하고 있습니까? 자책했습니까? 아니죠. 이 작품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왜? 야, 이것 때문에 못 오는 거야? 너 왜 못 와? 라고 말하고 있어. 이거는 오지 못하는 이유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야? 너에게 있다는 얘기지? 오히려 임에게 책임과 원망을 돌리고 있다. 3번, 나에서는 의인화된 자연물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임에게 알리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을 들이려고 있다. 됐죠? 4번, 나에서는 화자가 제3자와 더불어 임과의 추억을 회상하며 잘 봐. 제3자라고 말하는 게 일단 가능은 해. 왜냐면 왜 기러기를 의인화하여 표현했으니까. 그치? 그러면 봐봐. 이 선택지 내용이 맞으려면 나와 왜 기러기가 서로 공감하며 예전에 그랬었잖아. 맞아 이런 식으로 내용이 공감의 형태로 나와야 돼. 근데 지금 이게 공감이냐? 아니잖아. 그지? 정답은 3번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4번은 틀린 말. 그리고 5번 봅시다. 가와나 모두 이미 거주하는 공간의 특징을 묘사했다. 말도 안 되는 거 보이죠? 이미 거주를 어디 하는지는 모릅니다. 그죠? 여기서는 오지 못하는 이유만 구하고, 두 번째 작품에서는 한양에 가거든 거 어디선가라고 말을 했어. 이미 실제로 한양에 어디서 거주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묘사도 없었고요. 자, 5번까지 답 잡아봤고요. 됐죠? 이제 35번 풀고 마무리 지읍시다. 자, 가부터 나를 이해해보자 라고 되어 있군요. 1번 구절들이 연쇄적으로 이어졌다. 연쇄법 당연히 보이시죠? 방금 얘기했었습니다. 2번 한양 성내 잠깐 들러, 그리고 또 종막 공규에 던져진 듯 홀로 앉아에서 시간의 순차적 흐름에 따른 세상 전개를 확인할 수 있대. 물론 작품의 전체적인 흐름은 내가 외계어기를 부르고 이러이러한 내용을 말해달라고 말한 건 맞으니까 시간의 흐름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 그런데 잘 생각해봐. 지금 선택지에서 뭘 만들어냈어? 정막 공규라고 하는 상태와 외기러기를 부르는 상태가 수맹이라고 말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지금 순서를 잘 따져봐. 외기러기를 부른 게 먼저야, 정막 공규에 있었던 게 먼저야. 이게 먼저 아님? 현재 내가 외로운 상태에 놓여 있음을 외기러기한테 말해서 전달하고 싶어 하는 거야. 맞지? 근데 이거를 마치 요게 먼저고 요게 그 다음인 것처럼 설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시간의 순차적 흐름이라는 말이 잘못되었다.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의 순차적 흐름이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들 고전 소설이나 고전 산문 같은 경우에는 추보식 구성이라는 단어로도 대체하여 보게 될 겁니다.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시간의 흐름이라는 뜻이에요. 자, 3번 집 뒤죽 괴짜, 고비사리, 고비고사리 전부 다 생활에 밀접해 있는 사물들, 즉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일상적 시어 얘기하는 거고요. 4번 그리고 하나만 더. 참고로 3번 선택지의 존재 이유는 뭐냐면 우리 같이 배웠었지 과거에 양반들의 시조에서 서민들의 시조로 넘어오게 되는 과정에서 과거 양반들의 시조가 관념적이고 철학적이고 생경한 한자어를 많이 썼다면 이제 사설시조 개념으로 오게 되면 우리가 일상과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시어들, 대상들을 소재로 삼고 말 자체도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훨씬 쉽게 전달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배웠었을 거야. 지금 그걸 가지고 선택지를 만든 거예요. 4번 어이보도된다랑 성님, 선님, 삼촌, 선님을 보면 단어와 구절을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는 거. 반복 있었지? 가에서는 뭘 반복했어? 못 오던다라고 하는 통사 구조를 반복했고, 다에서는 뭘 반복했지? 성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했지? 느낌으로 풀지 말고 정확하게 찍고 가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5번 나의 전하여 주렴과 다의 건너주게를 보면 작품 내 청자의 설정에서 말을 건네는 형식이 활용된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 건네주게라고 말을 했고 받아달라고 말을 했으니까 청자는 존재하고 있을 거야. 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35번까지 풀었습니다. 따마 다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 챕터가 되겠군요. 독서 영역 보고 보러 갑시다. 자, 독서 교재 준비 좀 해주시고요. 투표할 거야. 투표합시다. 니들 원하는 거 해드릴게요. 또 기술 과학 나오려나? 잠깐만, 선생님 물 좀. 얘들아, 6분만 쉴게. 6분만 쉴게. 책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자 투표 좀 해주세요. 선생님에게 비밀 댓글로 뭘 해주시냐면 잠깐만 기다려봐. 불맛 좀 꺼낼게. 불맛 강물. 선생님이 지난번에 3번 4번 챕터, 그러니까 봐봐. 인문 3번 4번, 사회 3번 4번, 과학 3번 4번, 기술 3번 4번, 그다음에 예술까지 있었지? 근데 예술은 번개불이 2개밖에 없어서 아마 없었을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좋아. 자, 참고로 다음 주 과제는요, 번개불의 5, 6편. 아니야. 미안해. 5, 6편이 아니라 번개불을 끝내오세요. 끝내놓으세요. 알겠죠? 갑자기 숫자가 많아질 수 있겠는데 선생님이 이 불맛은 미리 풀어놓으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죠? 이 정도 이상하지 않다고 선생님이 생각해요. 자, 5, 6, 7, 8 등등등을 다 풀어오시는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했으니까 정리부터 먼저 하자고. 지난번에 우리가 번개불 3번을 했었어. 주사 터널리 현미경. 그치? 과학의 3번. 자, 이 남아있는 번호들 중에서 하나만 골라보세요. 그래서 인문 3, 인문 4, 혹은 기술 3, 기술 4 이런 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걸, 잠깐만,
선생님 이거 과학삼이 아니고 기수삼이었지. 미안해. 3이고. 자, 지난주에 이거 있었고 이거 제외하고요. 나머지 번호들 중에 하나를 선생님의 채팅방에 남겨놓으시면 선생님이 갔다 와서 그 녀석을 선택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선생님 잠깐만 올라가서 몇 가지 적기만 하고 올 테니까 잠깐만 계세요. 투표 지금 해놔 주세요. 네. 멀리 가지 마시고. 갑시다.
골랐는가? 볼까? 투표 결과 봅시다. 네. 과학상, 기술사. 야, 또 기술해야 돼. 기술이 다수결로 1등입니다. 아, 그래요, 네. 하죠, 뭐. 다들 기술을 힘들어하는구나. 야, 나 음소거 상태였어. 혼자만 하고 있었어. 자, 지금 확인해봤는데, 기술사가 3표로 1등입니다. 네. 또 기술 지문해야 되겠네요. 혹시 앞쪽에 다른 녀석들 질문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선생님이 질문 시간을 따로 만들어줄게요. 아예 질문해서 선생님이 그 줌방에서 대기하면서 그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딱 모두에게 맞는 시간은 아닐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따로 공지는 해줄 테니까 나머지 문제들은 따로 보도록 하고, 일단 지금은 기술 4번 가야겠네요. 플래시 메모리의 구조와 작동 원리인 93페이지 가보도록 합시다. 다들 기술 지문을 엄청 힘들어하는구나. 그래, 93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참고로 이 문제는 선생님이 예상컨대 13번 때문에 그럴 거야, 맞지? 13번. 자, 그래도 지난 시간에 기술 지문을 했던 것에 이어가는 거니까 기본적인 기술 지문의 어떤 룰들은 굳이 다시 한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문을 치고 들어가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기술 4번 지문입니다. 메모리 구조에 관련된 얘기였죠. 자, 플래시 메모리의 데이터 구조. 플래시 메모리. 자, 가보자. 11번 문제부터 딸 체크. 11번 문제는 참고로 요즘은 잘 안 나오긴 하죠. 전체적인 서술상 특징,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문제 나오고 있고요. 12번 윗글의 플래시 메모리에 대해서 추론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러면 플래시 메모리라는 단어가 나올 거라는 거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서 예측할 수 있었고, 지금 추론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그러면 그 추론의 근거들을 어디선가 뽑을 수 있을 텐데 선택지를 한번 보고 넘어가세요. 자, 지금 선생님 지문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바로 문제부터 보고 앉았죠? 어떻게 하는지 보시자. D의 양의 전압을 가하면, 저런 일반 전원체를 사용하면 자외선에 노출해야 이피론과 이피론의 비교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란 말이 나왔지. 봐봐. 지금 2번 문제,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에서는 뭐뭐 하기 위해서는 이라는 말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 그치? 그러면 이 녀석들은 전부 다 if절로 바꿀 수 있는 녀석들이야. 그치?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한다. 그러면 참고로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이퀄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만약 온도가 올라가면 땀이 난다.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는 건 이퀄 땀이 나는 거 아닌가? 쉽게 말해서 공통점으로 추론하는 문제라는 거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일종의 패턴화 시켜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적응을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13번 문제. 그림 나왔죠. 얘들아, 그리고 여기서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이, 얘들아, 그림이나 도표를 또 말씀드리는 것 같기도 한데 니들 엿먹이려고 주는 거야? 아니야. 놀랍게도 너희들 도와주려고 주는 거예요. 그림과 도표가 만약에 이 문제 없다고 쳐보자. 이 문제의 난이도는 수직 상승할 거야. 그치? 이걸 말로 설명해서 보기에 글로 줬다고 생각해봐. 미칠걸? 근데 그림으로 줬잖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자고. 그러면 이 그림이 나왔을 때 센스를 발휘해야 돼. 이 그림이 뭘 말하는지 그 안에 등장하는 요소들을 한번 마킹을 해보는 거야. 봐봐. 지금 문제 조건은 메모리의 데이터를 1, 0을 0, 1로 바꾸려고 하는 거래. 그러면 안에 보면 S, D, G, P와 같은 어떤 키워드들이 보이지. 오케이? 그러면 자, 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S, D, G, P와 같은 이런 키워드들이 나왔을 때 이 키워드들 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하려고 노력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지문을 접근하는 거지. 그냥 메모리야 이러면서 읽지 마시고요. 뭘 봐야 되는지 보셔야 된다. 됐지? 그리고 하나 더, 선택지를 보시면 단계가 2개로 찢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단계별로 나눠서 첫 번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두 번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마킹하고 접근하면 되겠구나. 예측할 수 있지? 자, 해야 될 일 생각했습니다. 전체의 어떤 지문 구성 방식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봤던 특정한 단어들, 전압을 가하면 전연체를 사용하는 것 같은 단어들을 통해서 이퀄들을 잘 정리해 놓으면서, 세 번째, 어떤 그 데이터를 쓸 때 벌어지는 2개의 과정을 SHP와 같은 특정 단어들의 관계를 통해서 정립해야겠구나 생각하고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합시다. 자,
자, 가볼게요. 1달러부터 가봅니다. 플래시 메모리는 이라고 했어요.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플래시 메모리가 뭘 말하는지는 알고 있지? 우리 그 핸드폰에 집어넣는 요만한 마이크로 SD 카드 본 적 있죠? 진짜 손톱만 해가지고 왜 요만한 이렇게 생긴 오케이? 이런 카드. 그래서 마이크로 SD 뭐 이렇게 써져 있는 이런 녀석들 있지? 그거 말하는 거야. 자, 그런데 참고로 좀 뻘얘기 되긴 합니다만 우리나라가 이 플래시 메모리나 메모리 기술에서는 세계적이라고 하잖아. 선생님이 예전에 유튜브에서 이런 글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낸드 플래시나 뭐 이런 것들을 쌓아 올린다고 하잖아. 그치? 적층 구조를 만든대.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가 정말 조그매지고 있지. 근데 그 조그만 메모리가 처음에는 1기가였다가 지금은 뭐 1테라까지 올라갔잖아. 1테라가 참고로 1024기가바이트죠. 오케이? 그럼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이렇게 쌓아 올리려면 다 안에 집어넣으려면 확장으로는 답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한다? 층을 쌓아 올린대요. 근데 그 층을 쌓아 올릴 때 그 적층시키는 내용이 비율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쿠쿠다스를 32층으로 쌓은 다음에 거기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간격을 맞추는 행위랑 똑같대요. 겁내 빡셀 거 하지 않냐? 쿠쿠다스야 얘들아. 통 누르면 부러져요. 근데 거기다 드릴을 하는 거야.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기술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얘기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과놈들 장난 아니에요. 무서워요. 자, 아무튼 간에 플래시 메모리. 이 녀석들은 수많은 스위치로 이루어지는데 스위치는 0과 1을 저장해. 그래서 스위치로 구성돼요. 스위치는 0과 1로 표현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집법이네요. 디카에서 사진 한 장은 수백만 개의 이상의 스위치를 켜고 끄는 방식으로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됐는데 메모리에서는 1비트의 정보를 기억하는 이 스위치를 셀이라고 부릅니다. 자, 셀 나왔고요. 이퀄 1비트. 오케이. 그리고 그 1비트에는 뭘 저장해? 0 또는 1을 저장하는 하나의 개인적 단위야. 아니면 개별적 단위야. 플래시 메모리에서의 셀은 그림과 같은 구조의 트랜지스터 한 개로 이루어져 있어. 오케이? 그리고 셀은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진대. 더. 자, 친절하게 그림 그려놨네요. 좋죠? 봅시다. 아이, 그려야 되나? 띄울 수 없을까? 얘들아, 필기할게요. 아, 써먹어야지, 이 기술. 자, 기다려봐. 아니, 그림으로 그려. 이거 쓰면 되지. 기다려봐. 자,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 화면 공유. 기다려보시오. 와이파이가 왜 안 켜져 있지? 미안해, 잠깐만. 시간을 들이더라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을 겁니다. 보이죠? 자, 이거 화면 보면서 갑시다. 화면 보면서 또 가보자.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뭐예요? 트랜지스터입니다. 그죠? 화면 보이시죠? 안 보이는 사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문제 없죠? 네. 자, 이때 트랜지스터 한 개인데 이 플로티 어디 갔어?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이해해 봅시다.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들어있는 상태를 1이라고 부르고 들어있지 않은 상태를 0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플로팅 게이트가 어디죠? 여기입니다. 그쵸? 그림으로 눈으로 확인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있으면 1, 없으면 0이라는 형식으로 구분을 해서 표현하는 거야. 자, 플래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을 때는 자, 그러면 지금 뭐 나왔어? 데이터를 읽는 방법 나왔습니다. 집중해줘야겠죠? 그럼 읽는 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림의 반도체 D에서 슬슬 기호가 등장하기 시작했지? 자, 이게 반도체 D예요. 여기 보이죠? D에 3V의 양의 전압을 건대. 그러면 화살표 다른 한쪽의 반도체인 S로부터 전자들이 D쪽으로 이끌리게 될 거예요. 자, 전자는 뭐죠? 마이너스죠? 그러면 이쪽에 3V의 양전압이 걸렸으니까 전자들이 이쪽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끌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플로팅 게이트에 그런데 전자가 들어있을 때는 조건절이야? 이거 몇 번 문제? 아까 두 번째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녀석이었지. 기억나시죠? 자, 전자가 들어있을 때는 S로부터 오는 전자와 플로팅 게이트에 있는 전자가 마치 자석에
극처럼 서로 반발하기 때문에 전자가 흐르기 힘들다. 자, 요거 그림으로 한번 다시 표현해 볼까요? 자, 지웁니다. 요거 지울게요. 자, 지금 일단은 데이터를 읽을 때는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안다는 거야? 봐봐. 3V, 이걸 1번 단계라고 표현하자. 플러스 3V를 넣어. 그러면 마이너스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녀석이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겠지, 그치? 지나서 움직이다 보니 이 녀석이 앞에 이미 마이너스가 꽉 차 있어. 차가 막혀. 그러면 여기로 갈 수 있다, 없다? 못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염두에 두시고. 한편, 다시 또 본문으로 가. 플로팅 게이트에 그런데 전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럼 봐봐. 전자가 되는 이라고 하는 이 녀석과 전자가 없는 상태라고 하는 이 두 녀석이 서로 대응되는 짝이 되고 있지, 그치? 그럼 이 대응되는 짝은 뭐가 될 거야? 문제 출제의 포인트가 될 거야. 알고 있으면 되시겠고요. 없는 상태에서는 S와 D 사이에서 전자가 흐르기 쉽죠. 자, 이거는 편의상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자, 이번에는 똑같이 3V를 집어넣어. 플러스 3V를 집어넣어. 그러면 똑같이 마이너스가 생성돼. 근데 이 마이너스는 여기를 자연스럽게 넘어올 수 있어. 왜?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상태가 됐을 테니까.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최종 정리. 전자의 흐름 여부, 즉 S와 D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가로, 전류가 흐르면 그렇지? 지금 마이너스, 즉 전자들이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뭐냐? 전자들이 없는 상태겠지. 전자 없음. 전자가 없는 상태는 뭐라고 했었지? 0이라고 했었지? 오케이. 전류가 흐르지 않아. 그러는 그것은 전자가 얘 또 왜 이래? 자, 흐름이 있다는 얘기는 전자가 없다는 얘기. 흐름이 없다는 얘기는 전자가 있다는 얘기야. 전자가 가득 차 있는 상태니까 이거는 1의 상태로 부를 수 있겠지. 요렇게 추론해내면 되겠네? 됐죠? 자, 그럼 방금 우리 뭘 읽었어요? 플래시 메모리를 읽을 때를 읽었습니다. 자, 문제로 가서 플래시 메모리에서 읽는 방법과 관련된 내용이 혹시 있는지 지우러 가는 거야. 자, 선생님이 지금 방금 자잘한 팁을 하나 드린 겁니다. 지문의 길이가 길고 정보량이 많을 때는 끊어가는 단위에서 혹시 내가 커트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커트를 한번 해보러 와보는 거야. 오케이? 자, 실제로 정해볼까? 1번 3V의 양의 전압을 가하면이라는 조건은 우리가 이미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고 있어. 그치? 양의 전압을 가하면 플로팅 게이트의 전자가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라고 돼 있어. 근데 이거는 전자가 사라지는 게 아니지, 전자가 가득 차 있어서 움직일 수 있었고 움직일 수 없었고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되셨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녀석은 아닐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 2번 터널 절연체 대신에 일반 절연체란 말을 썼는데 이거 본 적이 없고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겠네. 그러면 그러면 하나 지웠네?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돌아가는 거지. 됐죠? 자, 이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얘기를 한번 가보자고요. 플래시 메모리는 다음 두 가지 과정이라는 단어가 보였어. 이거 몇 번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기술이겠니? 세 번째 문제인 아까 몇 번이었더라? 13번 문제를 풀기 위한 정보가 나와 있을 거라는 거 예측 가능하죠? 풀러 가봅시다. 일단 데이터를 지우는 과정이 필요해. 요게 바로 1단계일 거야. 그치? 예측하시고 내용 계속 판단하러 가봅시다. 데이터를 지우는 것은 여러 개의 셀이 연결된 블록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아까 봤었던 그 그림에서, 자 빨리 가봐, 2개 이상의 그림이 이렇게 보였던 거야.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했었지. 다시 블록에 포함된 모든 셀마다, 자 단계의 번호를 넘겨볼까? 1번입니다. 모든 셀마다 G에 P에 0V, 20V의 양의 전압을 가하면 첫 번째 단계 맞습니다. 됐죠? 그리고 나면 플로팅 게이트에는 전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전자가 터널 절연체를 넘어서 P형 반도체로 이동하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쵸? 자, 다시 한번. 모든 셀마다 G에는 0이고 P에는 20이야. 20이라고 쓸게. 이러면 전자가 다 밀려가 버리는 거야. 반면 전자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버리죠? 플로팅 게이트에는 변화가 없게 되겠지. 결국 따라서 해당 블록의 모든 셀은 결국 0의 상태가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옆에다 따로 정리해보자. 자, 데이터를 지울 때 1단계 지우기에서는 G에는 0V고 P에는 20V야. 그 결과 있던 없던 간에 안에 있었으면 밀려나는 거고 없었으면
지나가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 두 개의 결과는 비어있는 상태가 돼버리는 것이야. 그래서 이게 0의 상태가 되는 거지. 비어있으면 0이라며. 그래서 이런 지우기 단계를 첫 번째로 거칠 수 있었고, 이때 터널 절연체는 이거 뒤에 나왔던 두 번째 문제의 키워드겠네. 그치? 터널 절연체는 전류의 흐름을 항상 차단하는 일반 절연체와는 다르게 차이점, 짜잔, 차이점이니까 선택지에 등장했겠죠? 다르게 일정 이상의 전압이 가해졌을 때는 전자를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네. 아, 그렇구나. 이 녀석은 평소에는 차단기 역할을 하다가 전압이 어느 정도 높아지면 흐를 수 있는 대상이 되는구나. 그래서 참고로 이걸 뭐라고 부른다? 반도체라고 부르는 거죠. 오케이? 도체, 반도체, 부도체와 관련된 얘기일 겁니다. 되셨나요? 자, 선생님은 어떻게 한다고 했었지? 만약에 이 지문이 안 어렵다면 쭉 읽어나가면 돼. 그런데 지금까지 읽어봤는데도 여전히 쉽지가 않을 것 같아, 이 내용들이. 그러면 뭐 한다? 뒤에 가서 지우러 가보는 거야. 자, 추론 마저 이어가 봅시다. 그럼 봐봐. 2번 마저 가보자. 터널 절연체 대신 일반 절연체를 사용하게 되면 데이터를 반복해서 지우고 쓸 수 없다. 근데 이게 확실히 가능하지. 지울 수 없는 걸 이해됐지? 왜냐? 일반 절연체를 사용해보면 얘는 항상 차단되기 때문에 밀어내기가 불가능해지지. 오케이? 밀어내기가 불가능해져. 즉, 전자를 항상 차단해버리는 형태가 벌어져서 우리 터널 절연체의 특징은 뭐였어? 일정 전압 이상일 때 이퀄 전자를 통과시킨다고 했었잖아. 그러면 지울 수 없는 거 맞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 있구나.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정답률 보이나요? 83%. 자, 참고로 아직 3, 4, 5번은 아직도 못 봤습니다. 그쵸? 지금 두고 가셔도 있고요. 자, 여기서 또 팁 하나 발휘해 볼까요? 아까 이건 선생님이 다음 달까지 읽어드리고 잠깐 시작할게. 자, 여기 3단락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같은 과정을 거친 후에야 데이터 쓰기가 가능하다고 썼지. 아까 두 가지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가 저장되는 게 뭐 하는 거죠? 쓰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그래서 먼저 지우는 걸 확인했었던 거고, 지운 다음에 쓰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야, 그치? 근데 우리는 이걸 봤잖아. 오케이? 자, 읽으러 가봅시다. 1, 0이 있었어. 1, 0이 있었어. 이거를 그럼 밑에 쓸게, 얘들아. 1, 0이라는 데이터가 있었는데 이 녀석을 0, 1로 최종적으로 수정하고 싶어. 그럼 이게 2단계를 거친 결과겠지. 그러면 1단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추론해보세요. 여기는 0, 0이 들어가면 되겠지. 첫 번째는 0, 0을 지금 만들어서 이 녀석을 지워버렸을 거야.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 일은 뭐예요? 아니, 이게 왜 도대체 이렇게 되는 것이며 이때 전압이 왜 20V인가? 이거 규명하고 있니? 아니지? 얘가 그렇다잖아. 난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야. 됐어? 0, 0 만들기를 할 거야. 좀 생각해보자. 아까 지우기를 할 때는 오케이? 1이 돼 있으면 밀어내기를 통해서 0을 만들고, 0은 아무 일도 안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0이라고 했었지. 왜? 지나가 버리니까. 이때 하는 일이 뭐였었죠? 아까 여기 보이죠? G에 몇 볼트? 아니, G에는 0볼트, P에 20볼트였어. 오케이? G에는 0볼트를 걸고 P에는 20볼트를 거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 있던 녀석들이 밀려나게 되는 일이 벌어질 텐데, 먼저 앞에 있었던 1의 경우에는 밀어서 0이 되는 케이스, 이거는 0으로 만드는 케이스고, 이 녀석은 원래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바로 0으로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지. 됐죠? 그러면 첫 번째 단계에서 단계별로 전압이 가해지는 걸 찾는 거였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전압이 어디에 가야 되는 거야? 일단 무조건 기억에 가야겠지. 보이지? 근데 하나 더. 그러면 여기는 전압을 안 주었었니? 아니죠. 여기도 똑같이 20V와 0V를 준 상태에서 지나가게 만들어서 얘도 0이었지만 일단 0으로 다 밀어버리는 거지, 그치?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니은에도 전압을 주는 게 맞겠지. 어머? 벌써 답인데? 기분 좋지 않은? 벌써 답이 나왔잖아. 그치? 아까 분명히 지문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아이고, 뭐 이렇게 많이 썼니, 나 또. 잠깐만, 여기 너무 많으니까 지울게. 여기까지 지울게. 자, 꺼져봐. 잠깐만. 딜트. 오케이. 아니, 원래 선생님이 자주 쓰는 앱이 있는데 지금 그 앱이 아니라서 좀 불편하게 지워지네요. 다시 한번. 분명히 뭘 했습니까? 보이죠? 모든 셀마다 전압을 가한댔어. 자, 요런 걸 빨리 캐치하는 게 센스야, 얘들아. 이게 빨리 보였으면 더 좋아.
실은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라서 선생님이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지금 분명히 우리 문제에서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전압이 가해질 위치를 찾기였지,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문을 읽을 때 전압을 가한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갑자기 눈에 불이 켜져야 되는 거야. 전압을 가한다고? 오케이? 그러면 일단 지우기 단계를 해야 돼. 모든 셀마다 전압을 가해서 넘겨버리기 작업을 하는 거구나. 예측하시면 되는 거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기술 중에 하나라는 거 얘기했습니다. 됐죠? 자, 여기서 끝내버리지 말고 나머지도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서는 쓰기 하려면 이제 저장을 해야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어떻게 쓰나 보자. 먼저 1을 쓰고 싶어. 1을 쓰려는 전압에는 G의 20V, P에는 0V의 전압을 가한다. 보이죠? G의 20, P의 0이야. 오케이? 그러면 P형 반도체에 있던 전자들이 절연체를 넘어서 플로팅 게이트를 들어가서 저장이 되겠지. 됐죠? 그럼 이건 뭐예요? 방금 뭐라고 말했니? 이거 색깔 좀 바꿔줄게. 방금 뭐라고 했어? 1을 쓰려는 셀의 G에 1을 쓰려는 셀의 P에 이렇게 전압을 주는 거야. 아, 이거 생각보다 별거 아닌 문제였구나. 눈치챘나요? 오케이? 그러면 요 녀석의 특징 잘 봐. 지우기 과정에서는 모든 셀마다 하는 게 특징이었고 저장하기에서는 쓰려는 셀에 하는 게 특징이구나. 요 두 개가 바로 뭐예요? 이 지문의 핵심적인 차이점이었거든 거지. 그러면 이 핵심적인 차이가 바로 문제의 원리가 되는 거야. 됐나?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자, 00을 만들었잖아. 자, 여기서 쓸게요. 10, 10이었어. 근데 이걸 00으로 만들 때는 얘한테도 전압을 주고 얘한테도 전압을 주는 거였어. 그치? 그 다음에 다시 이걸 01로 만들고 싶어. 그럼 전압을 어디만 주면 될까? 니은에만 주면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2단계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참고로 이때는 G에다 주는 거였지? 그러니까 리을만 표시되면 답이 되겠고 3번 답 맞구나 잡으시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13번 문제가 잘 풀렸길 바랍니다. 지금 정답률 봐봐. 42와 46이야.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건 생각보다 1번 답을 잡은 친구들이 많았다는 얘기. 그러면 1번 답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뭐가 달랐니? 니은이 없었다는 거지.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지우기만 생각한 거야. 오케이?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문제의 핵심은 모든 셀마다 여기였다는 거야. 그죠? 요걸 잡았으면 문제가 풀린다. 그리고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내가 왜 이거 틀렸지? 라고 생각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야. 이런 걸 조심해야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구나 를 캐치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확인하셨죠? 네. 자, 그러면 아까 12번 나머지 녀석들 3번부터 5번까지는 아직 본 적이 없죠? 그러면 이 다음부터 읽을 내용에 이 녀석의 답이 어딘가에 존재하겠네? 예상되시죠? 그리고 마지막 11번 문제는 마지막에 풀면 되겠지? 참고로 놀랍게도 이 녀석은 13번이 제일 먼저 풀렸다는 거 예측할 수 있었네. 자, 가볼게요. 다시 질문으로 갑니다. 플래시 메모리는 EPROM과 이 EPROM의 장점을 취해서 만든 거래요. 그러면 각각을 설명해 주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먼저 EPROM이라고 하는 녀석은 한 개의 트랜지스터로 셀을 구성했기 때문에 1 트랜지스터 1셀이야. 그러니까 면적이 작아. 특징이네. 하지만 데이터를 지울 때 자외선소거를 해야 된대. 이거 뒤에 있는 선택지에서 봤었지? 자, 자외선소거라는 단어는 얘기했어. EPROM의 특징이야. 뒤로 넘어가. 그런데 EPROM이야. 자, 봐봐. 선생님이 지금 한 32,000번째 얘기하는 것 같아. 시험 문제의 출제 포인트는 뭐야? 공통점과 차이점이라고 했어. 지금 이거는 차이점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중이고 보이지? 차이점에 대해서 표시를 해보자. 이 녀석은 전기를 이용해. 차이점 1번이지. 아까는 뭐였어? 자외선이었어. 두 번째, 셀 하나당 두 개의 트랜지스터가 EPROM의 특징이야. 그럼 이건 두 번째 특징이지. 왜냐? 아까 EPROM은 셀 하나당 한 개 트랜지스터라고 했잖아. 그치? 됐죠? 자, 그러면 EPROM과 EPROM을 지금까지 읽었잖아. 또 지우러 와. 3번, 데이터 지우기 과정에서 자외선에 노출을 해야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어.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린 거니까 결국 틀린 거지. 4번, EPROM과 비교되는 EPROM의 단점을 계산해서 셀 면적을 더 작게 만들었다. 아하, 잘못했죠. 지금 EPROM의 단점이 뭐야? EPROM의 단점은 자외선을 사용해야 된다는가, 셀에다가 아니지, 잘못 말했네. 자, 차이점. 이 녀석은 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간편해. 그럼 거꾸로 EPROM의 장점은 뭐야? 그럼 이게 바로 EPROM의 ROM. EPROM의 이게 단점에 해당하는 거지. 자외선을 이용해야 되니까 불편해. 셀 하나당
하나의 트랜지스터만 있으면 편해. 이건 또 장점이 될 것이고. 그럼 생각해봐. 이 피롬의 특징은 뭐였다? 자, 다시 쓸게. 2, 2, 2. 소거할 때 얘는 자외선, 얘는 전기. 얘는 단점, 얘는 장점. 얘는 셀 하나당 트랜지스터 1개. 그러니까 작으니까 장점. 얘는 2개, 커지니까 단점. 됐지? 공통점과 차이점표가 만들어지지. 이렇게 하면 편해지죠? 그러면 이 피롬의 단점을 계산해서 셀 면적을 더 작게 만드는 게 이 피롬이니? 아니죠. 거꾸로 말했죠? 문장의 순서도 잘못되어 있죠? 이 문제를 맞게 만들려면 이 피롬의 단점을 계산했으나 셀 면적이 더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맞겠지? 자, 계속 갑니다. 그러면 이제 플래시 메모리야. 플래시 메모리는 이 두 개의 장점을 합친 거라고 했었어. 트랜지스터는 1개야. 그러니까 여기서 요 장점을 이용한 거죠. 그죠? 오케이? 그리고 또 요걸 이용했겠지. 장점만 단점만 뜯어온 거니까. 그리고 전기로 쓸 수 있어. 한편. 자, 또 지우러 가볼까요? 데이터 지우기 열선에서 그리고 요것도 아니었고 요것도 아니었고 그치? 자, 전력은 아직 안 나왔구나. 빨리 가보자. 다시 한편 메모리는 전원 차단 시 데이터 보존 유무에 따라 휘발성 메모리와 비휘발성 메모리 또 차이점이네? 그럼 차이점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을 거야. 플래시 메모리는 플로팅 게이트가 절연체, 전기를 차단하는 물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원을 꺼도 0과 1이라는 형태가 유지되므로, 그렇지? 생각해봐. 전원을 껐더니 다 사라져버렸어. 그러면 그건 저장할 수 있는 매체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참고로 여러분들 컴퓨터 사용할 때 16기가 램 이라고 말하는 그런 녀석들이 바로 휘발성 메모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는 하드디스크나 뭐 256메가짜리 뭐 이런 거 있잖아. 256기가짜리 뭐 이런 것들은 비휘발성 메모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하드나 SSD요. 자, 그래서 이런 장점 때문에 휴대용 디지털 장치는 주로 플래시 메모리,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그림 같은 녀석들을 사용한다고 말했었지. 자, 가봐. 플래시 메모리의 특징은 뭐였어?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력을 계속 공급해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게 장점이라고 했었죠? 자, 12번도 답 잡혀있는 거 확인했고요. 이미 잡혔었고 13번 잡았습니다. 놀랍게도 11번이 제일 마지막에 풀리네요. 정답률 95짜리인데 괜히 시간 낭비 안 할게요. 1번입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자, 마무리하고요. 목 아파, 씨. 공유 중지. 화면이 꺼졌었네. 자, 판서 대신에 그림으로 그렸더니 좀 어지럽긴 해도 조금 더 속도가 빨랐던 것 같네요.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좀 이런 식으로 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선생님이 지금 이 펜슬의 팁이 날아가 버렸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씌워서 이제 글씨를 써야 되는데 글씨가 개판 5분전이죠. 유리 위에 미끄러지고 있어서 글씨를 제대로 못 쓰니까 그거는 이 사람 참 악필이나라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명필도 아닌데 악필도 아니야.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문제 지문들 다 살펴봤습니다. 오늘까지 고생 많으셨고 인사가 너무 빨라요. 잠깐만 들으세요. 자, 일단은 다음 주에는 10월 4일 날 수업이 있을 거고 이때는 수업을 몇 시부터 한다? 5시부터 한다. 오케이? 불맛을 일단은 시리얼은 당연히 하던 대로 한 챕터씩 도망가 주시고요. 불맛은 뒤쪽에 4, 5, 6, 7, 8 아니지 5, 6, 7, 8 이후에 있는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생각보다 많지만 생각보다 적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문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우리가 9월 6일 날 수업까지 한 다음에 9월 7일부터는 다시 내신 대비가 이루어질 테니까 선생님이 그 사이에 여러분들 학교별로 문자 같은 것들을 발송하는 경우가 있을 거야. 시간표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빠르게 답변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조절하는 거 빨리 해서 기준 빨리 잡고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신 대비는 얼굴 좀 봤으면 좋겠네요. 희망인데 나도 모르겠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게 될지. 아무튼 오늘 수업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 늦은 시간까지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납시다. 살펴가시고요. 빠이요. 들어가세요.